과학 논문, 생각만 해도 좀 머리 아프시죠? 도대체 뭐가 잘 쓴 과학 논문일까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어떤 실수를 가장 많이 할까요? 오늘 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그 비밀을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과학 논문 쓸 때 가장 힘든 단계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아이디어 내는 거? 실험 설계하는 거? 아니면 그 모든 과정을 글로 정리하는 거? 아마 많은 분들이 마지막 단계에서 눈앞이 캄캄해지는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머리 아픈 연구를 학생들이 굳이 해야 하는 걸까요? 그건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 과정은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풀고 또 내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의사소통 능력까지 미래 인재에게 꼭 필요한 핵심 역량을 길러주는 최고의 훈련이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분석 시작해 볼까요? 두 학생 그룹이 쓴 논문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자료가 이게 또 아주 흥미롭습니다. 과학고나 영재학교 학생들 그리고 과학 중점 일반고의 최상위권 학생들이 쓴 논문 57편을 정말 꼼꼼하게 분석한 국내 연구인데요. 과연 어떤 차이점이 발견됐을까요? 분석 대상을 좀 볼게요. 한 그룹은 과학고나 영재학교에 다니는 말 그대로 과학 영재 학생들입니다. 와, 프로젝트 하나에 투자하는 시간이 무려 200시간에 달해요. 반면에 과학 중점 일반고 학생들은 약 50시간 정도를 투자합니다. 투입된 시간만 딱 봐도 4배 차이잖아요? 과연 논문의 퀄리티도 그만큼 차이가 났을까요? 이 연구가 그냥 주관적으로 평가한 게 아니고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상세한 평가 기준표를 사용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연구진이 논문의 제목부터 참고 문헌까지 모든 요소를 객관적으로 채점한 거죠. 자, 그럼 드디어 분석 결과입니다. 먼저 두 그룹 모두가 공통적으로 어려워했던 부분부터 짚어볼게요. 이게 참 놀라운 게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학생들도 이 함정은 피해가지 못하더라고요. 바로 이 그래프가 그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가장 취약했던 부분, 바로 초록 작성과 연구 한계점 서술이었습니다. 두 그룹 모두 이 항목들에서 점수가 30%대에 머물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논문의 핵심을 딱 요약하는 거랑 제 연구가 완벽하진 않고 이런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 이 두 가지를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말 힘들어했다는 거죠. 아니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싶으시죠? 중요합니다. 초록은요. 독자가 딱 보고 이거 재밌겠는데? 계속 읽어볼까? 를 결정하게 만드는 뭐랄까 영화 예고편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연구의 한계를 밝히는 건 제 연구는 여기까지는 의미가 있지만 이런 한계도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연구자의 지적 정직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공통된 약점이었고요. 이제부터는 두 그룹의 차이가 확 벌어지는 지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실력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났거든요. 먼저 과학 중점 일반고 학생들 논문의 전체 항목 충족률은 63.6%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학 영재 학생들은 어땠을까요? 무려 85%. 와, 20%포인트가 넘게 차이가 나죠. 이 어마어마한 격차,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요? 가장 큰 격차가 벌어진 첫 번째 영역, 바로 데이터 시각화였습니다. 과학 영재 학생들의 점수는 82.4%였는데 일반고 학생들은 30%에 불과했죠. 그러니까 내가 얻은 실험 결과를 표나 그래프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보여주느냐, 여기서 실력 차이가 확 드러난 겁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연구진이 지적한 오류들이 무슨 대단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기본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프를 그렸는데 X축, Y축에 이름이 없거나 표가 막 흐릿해서 글씨가 안 보인다거나 숫자는 써놨는데 단위를 빼먹는 식이었죠. 이런 사소한 실수가 논문 전체의 신뢰도를 확 깎아먹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격차가 컸던 부분은 인용과 참고 문헌입니다. 과학 영재 학생들은 88.2%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일반고 학생들은 25%에 그쳤어요. 이건 그냥 형식을 못 맞췄네 이 수준이 아니라 연구 윤리랑 직결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였냐면요. 다른 연구 내용을 가져다 쓰면서도 본문에 출처 표시를 안 하거나 참고 문헌 목록을 아예 통째로 빼먹는 경우가 너무 많았대요. 심지어 다른 논문에 있는 그래프나 그림을 출처도 없이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은 경우도 있었죠.
이건 사실상 표절로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또 다른 약점도 드러났습니다. 일반고 학생들이 자기 연구의 뼈대가 되는 핵심 이론이랑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곁가지 정보를 잘 구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친환경 종이컵에 대한 논문을 쓰면서 이론적 배경 파트에 정말 뜬금없이 수소 연료전지의 기술적인 어려움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죠. 연구 전체의 논리적인 흐름을 완전히 깨버리는 정말 치명적인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점들을 쭉 진단해 봤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이 연구가 그냥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명확한 처방전까지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의 핵심은 이겁니다. 첫째, 모든 학생들에게는 체계적으로 초록을 쓰고 논리적인 결론을 내는 훈련, 이건 기본으로 필요하고요. 둘째, 특히 일반고 학생들에게는 데이터 시각화, 연구윤리, 그리고 출처를 정확하게 다는 법에 대한 집중 교육이 추가로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이 과학 논문 쓰기라는 게요, 단순히 글쓰기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데이터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법,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을 존중하는 법, 내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법, 이 모든 과정을 배우는 훈련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의 쓰기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 결국 더 나은 생각을 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길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